최근 들어 60세 이상 남성들이 비아그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최고 용량인 100mg를 자주 복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연 자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비뇨가 전문의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김지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비아그라를 2주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직접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40대,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이 이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복용했을 때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안전한 사용법과 함께 다른 약물과 병용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아그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요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셔서 예전만큼 활력이 없다고 느끼고 비아그라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나이와 함께 복용 빈도 용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려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65세 남성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부부관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비아그라를 처방했고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 환자는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첫 주에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기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 그는 매일 최대 용량으로 복용을 계속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주에는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둘째 주가 되자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약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기간의 고용량 비아그라를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약효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체내 물질이 고갈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력 발전에서 물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문을 크게 열어도 전기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용량을 연속적으로 복용하면 신체의 반응 기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비아그라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령대별 비아그라 사용의 차이,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는 신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약효가 보통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은 이곳 3개월만 사용해도 만족스러운 발기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격일로 복용하거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1년이 지나면 거의 모두가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사는 43세 김 선생님은 3개월 동안 매일 꾸준히 복용한 뒤 격일로 전환했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많은 40대 남성들이 점차 비아그라 대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다른 약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전립선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와 함께 배녀를 돕는 약을 병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처럼 빠르게 용량을 줄이기는 어렵고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은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4세 박 선생님은 비아그라와 전립선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으며 2년이 넘은 지금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60세 이상 그룹에서는 상황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이 나이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와 함께 호르몬 주사나 복용요법을 병행합니다.
비아그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 사는 62세 이이 선생님은 비아그라와 호르몬 요법을 병행해 3년 넘게 좋은 효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세와 80세 남성들의 경우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은 이미 10년 이상 전립선 치료제를 사용해 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의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정말 필요할 때만 비아그라를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는 여전히 매일 복용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성생활 때문이 아니라 배녀가 한결 편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서구에 사는 74세 초해 선생님은 처음에는 배뇨 개선을 위해 복용을 시작했으며 3년이 지난 지금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령대별 차이는 어디까지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균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마다 신체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60세인데도 40대보다 빠르게 개선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70대 어르신보다 효과가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비아그라를 과다 복용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합니다. 비아그라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에게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부디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이자 가장 큰 위험은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약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낮출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혹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함부로 복용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심하면 뇌졸중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세 이상의 환자는 고용량을 연속적으로 복용한 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대 응급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은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과 신장은 약물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를 시키면 쉽게 손상되어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필요하거나 야간료가 늘어나는 증상만 보이지만 검사를 해보면 간과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의 경우 원래부터 장기 기능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비아그라가 없으면 자신감을 잃는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은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변해 평범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아내와 가까이 하기가 두렵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의존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약을 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 올바른 용량, 올바른 대상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이미 건강과 신체가 어느 정도 약해진 60세 이상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안전한 사용법 가이드,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황금 원칙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비아그라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을 지키면서도 최상의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여러분이 잘 듣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짜 약은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있거나 위험한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 느꼈다가 정품을 복용했을 때는 약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이전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가짜 약을 복용해 지나치게 높은 용량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비아그라의 대부분은 중국산 가짜 제품이며 간과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정식으로 처방한 약만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복용하면 비아그라의 효과가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술도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게 되고 약성분도 빠르게 분해되어 약효가 사라집니다. 이는 수술 시 마취와 비슷한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마취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이 제대로 흡수되어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에게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용량입니다. 이 나이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져 약기 체내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복용 시 가장 안전한 용량은 22수ml 또는 침울이라 밝힙니다. 100ml은 최대 용량이며 절대로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한데 공복 상태에서 부부관계 약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야 하며 연속으로 여러 번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심혈관 질환, 특히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과는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최소 4-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약이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 절대로 임의로 용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심한 두통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해 더 적합한 약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비아그라 남용의 위험성을 더 64세 남성이 비아그라 때문에 삶을 잃을 뻔한 이야기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올해 64세인 초 씨의 이야기로 그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모든 일을 완벽히 통제하던 성격으로 일과 생활 모두에서 강한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기면서 예전만큼의 활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강인한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 비아그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용량대로 복용하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고 항상 최고의 효과를 원하는 성격 탓에 점차 용량을 최대치로 늘리더니 심지어는 많이 먹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생각으로 2배까지 복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의사와 상의하지 않았고 위험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하는 중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땀이 비오듯 흐트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어 가슴 통증까지 발생하자 그는 크게 당황했고 가족들은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도착 당시 그의 혈압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의사들은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위험한 반응이라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저녁 식사 때 마신 술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들은 단 몇 분만 늦었어도 뇌절중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은 뒤 최 씨는 자신이 경고를 무시하고 약을 자신감을 위한 도핑제처럼 사용해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이 큰 충격이었다며 약에 지나치게 의존해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약을 하는 신비의 약이 아니며 과다 복용은 결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본능을 회복하는 자연적인 방법 안내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정신상태, 삶의 질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3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은 남성이 생활 습관을 바꾸었을 때
그 효과가 때로는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오래가고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3가지 핵심 요소 즉 신체 운동, 식습관, 정신적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은 빠질 수 없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몸은 기계와 같아서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녹슬고 약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임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발기 능력을 높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주 5일 하루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지만 종종 잊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골반 아래에 위치하며 배뇨를 조절하고 발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 조절이 어렵고 야가 잦아지며 발기력 유지도 떨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훈련은 케겔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를 하루 23회 참고 7번씩 반복해 보십시오. 몇 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고기구이, 기름진 음식, 술자리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습관들이 50세 이후 남성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술은 혈관을 좁히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줄이며 호르몬 균형도 깨뜨립니다. 만약 본래의 남성적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식습관 변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와 튀김을 줄이고 대신 채소, 통곡물, 콩류를 늘리십시오. 이들은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공급하여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중 지지를 낮춥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호두, 아마시 등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 발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또한 술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술자리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을 혹사시키고 테스테론을 떨어뜨리며 몸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한 잔 술이 내일의 한밤중 불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술 대신 녹차나 인삼차를 마시면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물, 특히 굴, 피조개, 새우, 게 등에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데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들은 이런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비아그라가 필요 없어지고 오랜 기간 안정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이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수면과 정신 건강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사를 잘 관리해도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테스토테론은 줄어듭니다. 특히 깊은 밤잠은 신체가 재생되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5시간 이하로만 자면 테스토테론 수치가 19억 2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78시간 숙면을 유지하면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되어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긴장 상태가 되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에는 테스토테론을 억제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처럼 흥분이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지만 실제 원인은 체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한 마음, 업무와 가정에서 오는 압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야외 산책, 깊은 호흡, 명상 혹은 단순히 배우자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것 중 하나,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내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교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유대감이 자신감과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부부들은 70세가 훌쩍 넘었음에도 함께 동행하며 일상을 나누는 덕분에 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결혼 생활 속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요소, 신체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정신적 생활이 바로 남성의 힘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 모임에서 술 한 잔 줄이기,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아침마다 케겔 운동 몇 동작 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테스토테론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 더 이상 비하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신 본래의 남성다움과 자신감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되살아납니다. 저는 이 조언들이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남성의 강인남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성건강은 곧 전체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돌본다면 삶의 모든 면이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박 씨의 사례, 의존에서 벗어난 여정 말씀드린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근에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7세 남성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남성다움을 되찾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63세 때부터 비아그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시간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약 덕분에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첫부터 효과는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40대로 돌아간 것 같았고 정신도 한층 활기차졌으며 부부관계도 훨씬 원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나자 점점 부작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복용할 때마다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히 나이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로는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 중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검진 결과 장기간 약을 복용한 탓에 간과 심장에도 손상이 시작된 것을 의사들이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비하을에 의존하게 된 이후 심리적으로도 크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약기 손에 없으면 늘 불안하고 자신감을 잃었으며 심지어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자신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는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료 후 저는 그에게 약을 중단하고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아그라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집 근처 공원을 30분 동안 빠르게 걸었습니다. 또 골반적인 한케겔 운동을 가르쳐 발기 유지와 조절 능력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단 3주 만에 배뇨가 한결 편해지고 잠도 잘 오며 낮 동안 에너지도 많아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식습관에서도 그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고기 구이와 소주를 즐겼지만 이제는 채소, 생선, 견과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메주 굴과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을 챙겨 먹으며 테스토테론을 자연스럽게 늘렸습니다. 술도 거의 끊고 특별한 날에만 작은 와인 한 잔을 즐기는 정도로 추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박 씨는 가족 사업 때문에 늘 늦게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며 매일 밤 깊은 호흡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와 더 솔직하게 대화하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아내의 동행과 공감이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의 꾸준한 노력 끝에 박 씨는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본래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으며 부부관계 또한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 역시 훨씬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약에 의존한 약속된 만남이 아니라 처음 진실되고 따뜻한 친밀감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성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약을 하는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편안한 정신 상태가야말로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자연적이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정기적으로 실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남성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비아그라의 효과와 남용 시 위험성부터 시작해 남성의 힘을 회복하는 자연적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약이 짧은 기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심혈관, 간, 신장,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과 남성의 본질적인 힘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때 테스토테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몸은 건강해지며 활력은 지속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주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길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비아그라를 평생 의존해야 하는 지팡이가 아닌 꼭 필요할 때만 보조적으로 쓰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야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연적이고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며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남성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